연금 개시에 대해서 99%가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연금 수령도 순서가 있습니다. 각각 연금별로 언제 어떻게 받는 게 좋은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죠. 저희 센터 1800-3624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문의해주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연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받을 나이가 다가오면서 연금 수령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대부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일정한 나이, 60세, 65세, 70세 이렇게 나이가 되면 모든 연금을 그냥 한 번에 다 개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금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냥 필요한 시점에 그걸 개시해서 쓰셔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사실 더 많은 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있고요, 퇴직연금도 있고요, IRP도 있고요, 연금보험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 합쳐도 연금액이 얼마 안 돼서 연금액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한 번에 바로 받으셔야죠. 하지만 여유가 있고 다른 자산도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연금 중에서 뭐부터 먼저 받을지 언제부터 받을지 그 순서와 시기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좋은 연금은 최대한 늦게, 안 좋은 연금은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좋은 연금이란 첫 번째, 수익률이 높은 연금, 두 번째, 세금이 적은 연금, 세 번째, 평생 주는 연금이 좋은 연금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연금이란 수익률이 낮은 연금, 세금이 높은 연금, 그리고 일정 기간만 받으면 끝나버리는 연금, 이런 연금이 되겠죠. 좋지 않는 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좋은 연금일수록 더 늦게 받고 더 좋지 않은 연금일수록 더 빨리 받는 것이 연금을 효과적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 연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여러 개의 주식이 있는데 수익 나는 주식이 있고 손실 나는 주식이 있습니다. 뭐부터 파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수익 나는 거 먼저 팔고 손실 나는 걸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죠. 또 어떤 경우에는 수익 나는 걸 팔아서 손실 나는 걸 물타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좋으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더 안 좋아집니다. 주식 투자의 정석, 손실 나는 건 안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손실 나는 걸 팔아서 수익 나는 걸 사는 것이 나쁜 주식을 팔아서 좋은 주식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식 수익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반대로 하죠. 수익 나는 걸 팔아서 손실 나는 걸 물타기 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 주식 계좌에는 안 좋은 종목, 나쁜 종목만 남게 됩니다. 주식 투자도 손실 나는 종목은 빨리 팔아버리고 수익 나는 종목은 계속 보유하는 것이 맞듯이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 나는 연금, 안 좋은 연금은 빨리 빼서 쓰시고 그리고 수익 나는 연금, 좋은 연금들은 더 오래도록 묵혀두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연금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연금별로 언제 어떻게 개시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간 조기 수령 가능하고요, 5년간 연기 수령 가능합니다. 일찍 수령하시게 되면 1년에 마이너스 6%씩 감액된 연금이 평생 지급되는 것이고요, 연기를 하시게 되면 1년 연기할 때마다 플러스 7.2%씩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1년 묵히면 7%를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끔 이런 분들 계십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일찍 받아야지 늦게 받으면 뭐하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건강이 나쁘시다면 일찍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찍 받았는데 건강이 괜찮아져 가지고 오래 살게 되면 더 큰일 납니다. 자, 국민연금 일찍 개시할지 천천히 개시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나쁘시고 유족도 없다, 나 죽으면 끝이다, 아무도 없다, 이런 분들은 일찍 받으십시오. 하지만 건강이 괜찮아서 평균 수명 정도는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유족이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굳이 일찍 받을 필요 없이 최대 5년까지 늦춰서 70세부터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연금박사는 국민연금은 5년 연기해서 70세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을 일찍 받을까 늦춰 받을까를 결정하는 것은 퇴직소득세율을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후에 55세가 넘으면 언제든지 연금 개시가 가능하거든요.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시불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다 내시는 것이고요, IRP 계좌를 통해서 천천히 오래 연금으로 나눠 받을수록 세금을 깎아줍니다. 따라서 빨리 받는 것보다는 천천히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선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퇴직소득세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 20년을 근속하시고 퇴직금 총액이 1억 원이신 분이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율은 1.1%에 불과합니다. 30년을 근속하시고 3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아 나오신다 하더라도 퇴직소득세율은 3.3%에 불과합니다. 3억 원을 가지고 나오지만 99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내면 나머지 2억 9천만 원은 전부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IRP 계좌를 통해서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국가가 10년까지는 30%, 11년 차부터는 40% 이상을 할인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좀 전에 보셨듯이 퇴직소득세율이 낮으신 분들은 퇴직소득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 세금을 할인받는다 하더라도 할인 효과 자체가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1억 원의 퇴직금 받아서 1.1%의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내셔야 될 세금 총액이 110만 원인데 이분이 만약에 IRP를 통해서 10년간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게 되면 110만 원의 30%인 33만 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1억이 있는데 33만 원 할인받자고 굳이 10년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아야 할까요? 근속기간이 짧고 퇴직금 금액이 높아서 퇴직소득세율이 무슨 20%, 25%씩 올라가시는 분들은 일시불로 받으시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시금 받으시면 안 되고 연금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세율 자체가 낮으신 분들은 사실 일시금 받으나 연금 받으나 세금 차이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퇴직소득세율이 낮으신 분들은 천천히 연금으로 받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연금이 필요하다면 퇴직금을 빨리 받아서 쓰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연금이 필요 없다면 퇴직금을 빨리 받아서 다른 연금에 재가입하거나 재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연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시금 받아서 다 딴 데 써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금은 연금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세 번째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요즘 연금저축 IRP를 ETF나 펀드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계좌는 장점이 있습니다. 잘 운용하면 높은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도 남은 잔액을 계속 운용해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반면에 이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운용을 잘하면 수익이 가능하지만 운용을 못하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도 잔액을 계속 운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운용을 잘할 수 있어서 수익을 잘 낼 수 있으면 천천히 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운용을 잘 못하거나 손실을 보고 있거나 그냥 저금리 안정적인 예금으로만 운용 중이라면 빨리 인출해서 쓰시거나 다른 연금으로 재가입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연금계좌 관련해 가지고는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가입한 지가 오래되고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좀 많으셔서 잔고가 많으신 분들 막 1억, 2억, 3억 넘어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빨리 인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연간 1,500만 원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인출하시게 되면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500만 원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고가 많으신 분들은 1,500만 원씩 뺐다가는 죽기 전에 다 못 뺐쓰고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좀 빨리 개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연금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연금 계좌와 비슷하게 연금에서 제시된 수익률이 높은 연금은 늦게 개시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낮다면 빨리 개시하시는 것이 좋겠죠. 특히 연금보험에는요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0.5%, 1%밖에 되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7%, 8%까지 최저 보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 보증 이율이 높은 상품은 불리고 묵혀뒀다가 천천히 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연금으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저 보증 이율이 낮고 수익이 높지 않다면 하루빨리 개시하시는 것이 좋겠죠. 연금보험은 종신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수익이 높은 연금은 종신연금용으로 평생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만 수익이 낮은 연금은 확정 기간으로 빨리 빼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택연금입니다. 가입 시점에 확정된 연금액을 평생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있어서 가입 시점의 집값이 얼마냐가 연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같은 집도 가격이 높을 때 가입한 경우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면 천천히 가입하십시오. 하지만 집값이 변동이 없거나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점과 조건을 보면서 연금 개시 시점을 결정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필요하면 언제든지 빨리 가입하고 빨리 받으셔야죠. 자, 이렇게 각각의 연금별로 빨리 받으면 좋은지 천천히 받으면 좋은지 알아봤습니다. 연금 개시 시점만 잘 맞춰도 연금액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같은 연금으로도 더 많은 연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방송은 보셨지만 고민되시죠? 그래서 연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모든 고민 속 시원하게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박사 이용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